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한인 이민사 110년 만에 최초로 한민족 역사의 뿌리를 전하는 행사인 만큼 미주 동포와 한인 2세들이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위상을 되찾는 그 위대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사문화 운동의 한 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 문제입니다. 바로 이 한민족의 역사 시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기원, 세계사의 출발점을 밝혀주는 바로 이 장세 역사 이 문화 원전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제 한번 실제 우리 역사의 근원을 향해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어요. 그 환단고기라는 그 고귀한 책을 하늘이 주신 선물로 봐서 많이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역사 문화 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우리 민족과 전 세계 인류의 새로운 역사 문명을 개막하는 위대한 역사적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단 고기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을이 숨겨 있고 전 세계 인류의 역사와 진실, 예지가 숨겨 있는 인류가 낳은 최고의 보고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한당 고기를 완역본으로 역주하신 안경전 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방미에 대한 진심 어린 환영을 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를 고찰해 볼 때에 보이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권력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군사 권력을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소위 선진 강국들에게는 이와 같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 권력을 배양 성장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보이지 않는 권력의 가장 중요한 권력의 하나는 역사, 정신, 문화 권력입니다. 저는 이걸 간단하게 역사 권력 또는 역사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시아의 역사를 볼 적에 한국과 만주족이 만든 청나라가 중국 한족의 중화사관이라는 중화의 역사 권력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서북 쪽을 보면 중국의 한족은 동북공정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를 지배하려 하고 있고, 동남 쪽에서는 일본의 한국사관이라는 역사 권력을 가지고 한반도를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궁극적으로는 역사 권력이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권력 구조를 볼 적에 라틴계를 중심으로 한 로만 캐토릭은 성 오가스틴이 쓴 신의 도시라는 책을 통해 기독교적 역사와 사관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라틴계의 세계 지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거기에 반론을 가한 독일의 마르틴 루터, 헤겔의 역사관이 독일 통일에 기여했고 막강한 독일 제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기독교적 역사가는 범슬라브 민족동맹의 정치론을 주장하면서 드디어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공산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적에 성 오가스틴의 신의 도시 책이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곰이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한국사관, 이러한 사이에서 우리 한민족은 역사권력적인 면에서 동서남북 막강한 권력의 완충 충돌지대로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이 상정의 역사 권력론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당 고기에 맹맥히 흐르는 위대한 역사 정신은 바로 홍익입니다.
홍익은 자유도 평등도 사랑도 인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홍익 만유의 이대한 사상을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당고기의 핵심 사상은 다름 아닌 상생 홍익, 홍익 상승의 이대한 역사 정신이 명백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목적이 우리가 나아야 할 당위적 목적은 다름 아닌 홍익 상생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홍익 상생의 위대한 방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우리 민족과 인류의 의지가 숨겨있는 한당고기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고 널리 팹으로써 위대한 우리 이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단고기 하면 저의 개인 이 역사와 함께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1975년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제가 이 클레어몬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던 1981년도에 바로 박준환 총장님께서 한국에서 이 한당고기를 가져오셔가지고 저한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우리말로 번역된 한당고기가 아니고 일본 변호사가 가져가서 일본말로 번역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본말로 된 한당고기는 아마 이게 처음 보실 줄로 아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식으로 이 한당고기를 주석하고 번역한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왜냐하면은 그 이전까지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역사, 철학, 이거는 알면 알수록 어깨 축 처지게 하고, 이거는 지금 UCLA, USA에서 가르친 한국 역사입니다.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거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한마디로 말해 어깨 축 처지도록 만들고 하루도 절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주류 학계에서 가르치는 역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바로 한철학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을 들어갑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로 갔는데 딱 한 학기 가르치고 재임용해서 탈락됩니다. 바로 이 책 때문에. 그러다가 3년 후에 다시 학교로 다시 들어가서 20년 동안 한국에서 가르치다가 바로 이제 LA 제가 다시 오게 됐는데, 이 북 콘서트를 갔는 데 대해서 정말 저로서는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예일대학을 방문했을 때 예일대학 총장이 이 학생 아이들이 잔디로 자꾸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디가 자꾸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 학생놈들 저 버릇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학생들이 다니는 그것이 바로 그 길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길로 하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이 한당고기는 우리 역사학계에서도 외면당하고 있고, 제가 당군학회 제3대 회장을 했는데 당군학회 회원들마저도 이 한당고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한당고기가 우리 역사라는 이 길로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엄청나게 교보문고에 갔거든요. 이 책이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강단에서 다니는 그 길로 다니는 사람보다는 이 한당고기라는 역사로 다니는 그 길의 인구가 더 많다 이거예요. 여기 꽉 차지 않습니까? 내가 LA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 모인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다니면 그게 바로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당군학계 회장 3대 회장을 할 때에 그때는 이제 이 북한하고 이렇게 남북 교류하면서 개천절 행사를 매년 치렀습니다. 제가 그 북한 학자들한테 권유해서 이 한당고기 기원사 연구해서 이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당신들이 좀 증명을 해달라. 이 한당고기가 자기들이 고정한 바로는 확실한 역사적인 가치와 증거가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증명해 줬습니다.
근데 남쪽 학자들은 하나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다니면 그 역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저의 책과 저에 대한 언급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축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와 축사를 합치니까 정말 감축이라는 말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말은 감사라는 것은 한문이고, 감사라고 쓰지 않고 우리 순수한 우리말은 고맙다입니다. 고맙다는 뭐냐? 곰답다입니다. 곰답다는 뭐냐? 이건 뭐냐면, 곰이란 건 우리의 신이잖아요. 신과 같다. 너는 위대하다. 이게 고맙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경전 역주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변국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슴지 않고 역사 왜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그들이 우리의 역사를 자기 나라 위주로 왜 왜곡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초청 강사님을 통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오신 주최단체에서 추진하는 애국 차원에서의 역사운동과 청소년과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민족 정체성 확립 차원의 역사운동이 우리 720만 재외동포와 한인 2세들의 가슴에 조국과 민족이란 단어가 뜨겁게 새겨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영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주 지역 재동포 한인을 위해서는 역사문화 콘서트를 갖게 해주신 한국천손연맹 관계자분들과 그다음에 대한사랑 관계자분들, 그리고 안경전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찾는다는 거, 우리가 보통 여기 살면서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정체성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자고 그러는데, 우리 안경전 선생님 말씀은 우리 민족의 역사의 뿌리를, 근원을 찾아서 우리가 이 세상,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자는 아주 고운 말씀에 감명 많이 받았고요. 또 이러한 좋은 역사 인식을 통해서 우리 동포 사회가 앞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를 찾고자 하시는 그 열정과 필생의 노력에 큰 찬사를 보내드리며 안경전 환단고기 역주자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단곡이 출간 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단법인 대한사랑과 한국 청소년 연맹에서 우리 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면서 감사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 우리 한문화, 한사상을 평생 공부하신
그리고 기념비적인 작품을 내주신 김상일 교수님, 박준환 이사장님, 동북아 역사의 진실을 처음 지구촌 지성계에 새롭게 이 선언한 이홍범 박사님, 또 함께 와주신 이 세뮤얼 스톰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문화 주도권 전쟁입니다. 동의 주인은 누구냐? 동방 문화의 주인은 누구냐를 판가름 짓는 문화 주권 전쟁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축은 이미 19세기 후반에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북아로 새 역사의 중심축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곳 LA와 샌프란시스코는 동방 정신 문화가 저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 전수되는 관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전해준 고귀한 한 소식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그것은 참나, the true self, 진화를 찾아라. 이것은 우리들 인생의 궁극의 삶의 가치이자 목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교민 여러분들과 또 미주 각지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 이제까지 이곳 미국에서 또한 서구 사회에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이 동방 문화 역사의 정수에 대해서 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류사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문제는 동북아의 역사 진실을, 한민족과 인류사의 출발점을 한민족은 물론 지구촌 인류가 모두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축은 동북아로 이미 2세기 전에 옮겨가기 시작했는데 동북아의 역사의 진실을 아직 그 중심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은 물론 인류가 지금 이 순간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동북아 한민족의 창세 역사와 시원 문화는 물론 세계사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것을 동시에 밝혀주는 지구촌 역사의 유일한 문화원전 환단고기, 그 정수를 간결하게 살펴보면서 이 동북아시아의 역사의 어두움, 근원적 갈등을 거두고 진정한 새 역사의 문을 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적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래 이제 이 환단고기 콘서트를 이제 구성을 할 때는 일관된 주제를 무엇으로 잡아야 되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근래에 와서 나 자신도 모르게 아마 마음속에서 역사의 그 근본 주제를 뭐로 정해야 되겠냐,
궁극의 나 자신의 깨달음은 천지광명의 역사를 열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산책을 하면서 쭉 생각해 보면은 마치 하늘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한 천지광명의 역사를 열다. 그 주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가정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동에서 서에서 누구를 만나든 역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관해서 이 주제만이 진정한 인류 보편사의 삶의 주제, 역사의 주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독방에서 그동안 수십 년을 우리 역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그런 은둔자의 삶을 평생 살다가 벗어난 지 뭐 한 100일이 안 됐어요. 작년에 환단고기 왕관본이 출간이 되고 또 각지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또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책을 좀 빨리 내달라. 그 작업을 계속하고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도서전시회 때 이제 그런 책들을 출품을 하고 제가 조금 이제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을 와서 보니까 좀 더 심각한 그런 권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지금 1.5세 뭐 2세대 한국의 청소년 또 일반인들도 우리 문화 역사를 모른다. 이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한국 KBS에서도 몇 년 전에 이제 그 특집 방송에 나왔는데 여기 청소년 젊은이들이 돈을 벌고 소위 미국 사회에서 출세를 했어도 실제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다. 동시에 미국인도 아니다. 우리는 어중뛴 사람이다. 이거. 근본을 잃어버린 거야. 뿌리를 잃어버렸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문화와 역사의 근원을 찾는 것이다. 이거.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우리의 역사의 진실을 아는 거다. 이거. 우리 역사의 뿌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 새 희망의 도시 뉴욕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사의 현 주소가 뭐냐. 한국을 벗어나서 이 동과 서에서 한국 역사를 볼 때, 지구촌의 눈에서 한국사를 볼 때 이 세계 사람 70억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 이거. 한중일 또 세계사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국사는 몇 년이냐, 일본사는 몇 년이냐, 중국사는 몇 년이냐, 그거 알고 싶잖아요. 한국사는 결론이 뭐냐, 2200년. 한국 사학자들은 우리 역사는 2200년이다. 위만 조선부터. 이게 단군 조선을 계승했다는 거야. 그런데 단군 조선은 신화라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초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배운 결론이 뭐냐, 고조선은 신화다. 그럼 일본은 몇 년이냐? 그들의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이 친정집 백자가 망하고 나서 나라 이름을 일본으로 정했어요. 해가 뜨는 뿌리다. 일출지 보냐라. 일본. 1300년을 두 배로 잡아 늘려서 2600년. 그럼 중국사는 얼마냐? 중국사는 그들이 중화한족의 역사 시조는 4700년 전에 황제 헌원이다. 공산당 정권이 하상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3대 왕조, 고대 왕조사를 쭉 점검을 하면서 소위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전에 하나라 왕조 유적지를 파보니까 그때 대홍수 그런 그 흔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라가 실존했다. 그 전에 이제 윤임금, 순임금 거슬러 올라가서 4700년 전에 황제 헌원부터 우리 역사는 시작됐다. 그러면서 이제 강택민 중국 공산당 지도부 이후 오면서 역사 교육이 한층 더 강화돼서 우리 역사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의학의 아버지 한의원에 가면 신농씨 그 모습 있잖아요. 5200년 전에 신농씨도 바로 우리 중화문명의 역사다 이거야. 그리고 이것도 이제 부족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8궤를 그린 분, 이분은 중국의 모든 학자들, 중국의 지식인들이 중국 한족이 아닌 동방 사람이다. 5500년 전에 주역 8궤를 그리신 분 태오 복희 씨도 바로 우리 중화문명의 조상이다. 5500년까지 이제 올라간 거야. 그러면서 지난 한 세기 전, 정확하게 1920년대부터 불란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발굴되기 시작한 소위 홍산 문화. 이것은 바로 중국의 만리장성을 경계로 하는 중국 한종 문화권의 동부가 국경에서 나온 거야. 바로 그곳에서 소위 제5의 문명, 홍산 문화 또는 요하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북방 문명 또는 요하 문명 또는 우리 한국의 이영구 교수 같은 분은 발해연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발해연안 문명, 발해 문명이다. 근데 여기에서 5500년에서 약 6000년이 넘어서는 동부와의 시원 문명의 유적지가 나와버렸어요. 축구장 크기만한 거대한 고대 유적지, 그 원형이 있는 그대로 누가 손 하나 되지 않은 동부와의 시원 문화 역사 유적이 송두리째 드러났습니다. 소위 총묘단, 무덤과 그 다음에 그 여신을 섬긴 사원과 그 다음에 제단이 나온 거예요. 지난 약 90년의 세월에 걸쳐서 진정한 지구촌 이 문명의 그 원형이 나온 거예요. 20세기 역사학계, 세계 고고학계의 가장 충격적인 발굴 대사건. 이곳은 뭐 철광석이 많아가지고 그 산이 이렇게 북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어진 거야. 왜냐? 중국 문화 상징은 용인데 용문화의 원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홍산 문화권에서 이 용문화의 원형이 7000년 이전 것이 나온 거예요. 또 동시에 봉황 문화가 나온 거예요. 용봉이 같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중국 정부는 이제 최후의 야심작으로 우리 한민족 역사 뿌리를 완전히 끊고 그걸 중화문명권으로 그 소유권을 장악하는 그런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소위 동북공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세대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정부와 강단사학회는 지금 그들이 그 주장에 발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 결론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 한국의 역사는 기껏 뭐 한 2200년 청동기 역사 기원을 국가 성립사로 잡으니까 올려 잡아야 2700년을 넘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3000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중국의 전문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은 뭐냐? 중국 한족의 역사시죠. 황제 헌원과 의학의 아버지 염제 신농씨와 철학의 아버지, 인류 문명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남성 회양연을 가보면은 정말로 거대한 궁전을 쳐놓고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인문지조다, 인류 문명의 조상이라는 거야. 제가 이곳을 갔을 때는
그 입구서부터 그 넓은 그 광장에 이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 전역에 온 사람들이 아주 백결치고 있었어요. 안에는 거대한 그 태호 복귀시의 금상이 딱 이렇게 아주 위풍당당하게 잘 세워져 있었고, 그분이 그 가슴에는 아주 여기 팔괘를 이렇게 그려서 그렇게 이제 모셨는데, 바로 이분들이 다 동이족이다, 동방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도 중국의 모든 역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의 그 역사 인식의 수준, 현주소는 뭐냐? 일본으로 잠깐 가볼게요. 일본의 국보 1호는 뭐냐?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가 경도에 가면은 광룡사가 있는데, 광룡사, 이 고류사라고 하는 곳에 미륵반가 사유상, 독일의 철학자 야스페르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진실로 완벽한 인간 실존의 최고 경지를 조금의 미혹도 없이 완벽하게 표현했다. 자기가 30년 동안을 지구 동서고금의 모든 조각물, 예술품을 볼 때 다 꺼리 안 벗어졌다 이거예요. 오직 미륵반가 사유상만이 모든 걸 초탈했다. 그래서 일본에 와서 미술사를 공부한 존 커벨, 그 어머니와 그 아들 말이야, 이런 문제를 평생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한국 미술사를 공부한 거예요. 왜냐? 바로 일본 문화의 근원, 일본 미술의 근원은 한국이더라. 그 문화의 고향이 한국이더라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뭐냐? 그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뭐냐 이거? 숭례문이야. 쉬운 말로 남대문. 근데 남대문은 어떤 문이냐? 누가 이걸 국보 1호로 정했냐? 그것은 바로 1930년대 일본 식민지 총독부에 있는 그 명성지 고족 답사대가 임진왜란 때 말이요, 그 일본 외장 가토 기요마사가 침략해서 두른 문이다 이거야. 그래서 야, 이거 의미가 있다. 조선을 침탈해서 지배하는데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1호로 하자 이거. 그걸 그대로 지금 계승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는 이 역사의 정의에 제대로 된 가슴을 가진 정치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화도 조약 1876년 불평도 조약을 일방적으로 맺은 이후 일본 제국이 한반도 들어오면서 우리 조선민족을 800만 명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 결론은 뭐냐? 한민족의 역사에 뿌리를 말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이 을사늑약을 맺을 때 통감으로 와서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결론은 바로 우리 조선족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는 역사 뿌리를 말살해야 된다. 그래서 1925년에는 이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아주 일왕의 특명으로 독립기관으로 아주 이렇게 개편을 하고서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조선사 35권을 썼습니다. 우리 고대사는 뭐 다 제거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내 역사 근원 뿌리는 다 뽑아버리고 이제 근대사 중심으로 서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 역사를 쓰지는 못한 거야. 우리의 강토와 역사와 문화의 혼을 파괴한 일본 제국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쓰여졌다 이거야. 그런데 그 역사를 교과서 마냥으로 그대로 그걸 반복하면서
착실한 어린이 마냥으로 그걸 받아쓰기를 하면서 해방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21세기 초여까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육해공군 대한민국 군인들이 국가공무원 교과서에 단군은 신화고 그 단군 조선을 위만조선이 계승을 하고 중국 한나라 한꼬조 유방의 7대 손인 한무제가 쳐들어와서 4개의 식민지 군을 건설했는데 그게 바로 이 한반도 저 평양 부근에 있는 바로 소위 낭랑, 임둔, 진번, 현도로 가는 한사군 그런 역사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 한민족은 본래 주인 역사가 없어요. 우리 한민족은 중국의 식민지 위만조선이라 한사군 역사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고조선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신화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기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이 아사단에 조선을 세웠다. 옛 조선을 건국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한다. 지금도 조사해 보면 2개의 교과서가 그런 표현을 아직 쓰고 있어요. 그러나 공식 입장은 뭐냐? 그건 신화다. 신화라는 거야. 그래서 단군 신화, 대한민국에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 현주소에 나오는 그 말이 뭐냐? 고조선은 신화다. 우리 역사는 기껏 2000년이라는 거야. 역사를 전해준 일본도 3000년이야. 그런데 800만 명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한 거야. 박은식 선생이 쓴 논문의 역사서를 보면은 어떤 형제가 아버지 제사를 모시고 해서 들판을 달려가다가 일본 군인놈에게 들켜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도륙을 당한 거야. 임신한 여인 배를 가르고 말이야. 태아까지 그 생명을 끊는. 그렇게 8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최종 과정에서 역사가 말살됐는데 그 식민 역사의 덫에 걸린 한민족은 강단사학자들이 조작한 그 역사 악보를 따라서 지금 그 잘못된 역사를 열심히 이 순간까지 합창을 하고 있으며 재창을 하고 있다. 이 역사의 진실, 이 역사의 풀이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그것을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주인공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한국사의 현주소를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중국, 일본, 세계 교과서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자, 지금 미국 교과서를 보면은 중국 사람들의 국가 영토를 가장 처음으로 크게 넓힌 것은 진시황인데 그 진나라가 뭐 한 10여 년 하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영토로서는 차이나라는 말을 거기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한꼬주 유방이 천하를 쟁패해가지고서 이제 통일을 했는데 한나라. 그래서 이 한나라야말로 중국 문화의 하나의 근원, 상징처럼 얘기해서 이제 자기들 그 족속, 신원을 얘기할 때는 한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보면은 우리나라 절반이 중국 한나라의 식민지였다는 거야. 이런 사실이 없는 거야, 전혀. 고대사 역사 조작이다, 이거야.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원나라, 징기스칸 후예가 세운 이 원나라, 이 세계 대제국이죠.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100% 식민지야. 원나라 식민지. 우리나라가 고려말 숭료랑 때부터 황제라 부르지를 못하고 왕으로 이렇게 낮춰 불렀는데 그런 적은 있어도 나라를 완전히 뺏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이거 역사 100% 조작극이다. 그 다음을 보면은 미국 역사서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대개 이 얘기예요. 고대에 작은 무리들의 바로 이 유목민들, 이 노매딕 헌터스 왔다는 거야. 중앙아시아에서, 센트럴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우리는 떠돌이라는 거야. 일부는 북방에서, 일부는 저 서쪽에서 왔다. 그게
완전히 틀리는 얘기는 아닌데 근본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또 영국 교과서인데 우리나라가 지난 2200년 그 전후에 보면은 중국 정부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야. 이런 적이 없거든. 전혀 없는 거야. 또 대만 교과서로 뭐 한 수 더 떠가지고 조선 반도는 중국의 3대 고도의 왕조, 소위 하나라, 상나라, 이제 수도를 옮겨갖고 은나라라고도 하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에서 상나라가 망하고 이제 주나라가 들었을 때 그 역사 시주가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이 이제 나라를 열었잖아요. 그 은나라 마지막에 그 현인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자가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우리는 원래 미개했는데 야만인이었는데 문자를 가르쳐줘가지고 문명이 열렸다는 거야. 기자가 한반도에 온 사실이 없어. 그 역사를 실제 답사해서 그분이 그 무덤까지를 직접 가봤는데요. 그냥 그 산동반도 그 위쪽 아래쪽에서 이렇게 돌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 이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거. 그러면 이 중화문명, 이 중화문명 사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한국의 역사 현주소를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중화문명 사관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우리 8200만 한민족이 누구도 빠짐없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북경에서 차를 몰고 서북 쪽으로 빠른 속도로는 뭐 한 2시간 좀 넘게, 도로가 안 좋을 때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바로 이 도시를 가보면 이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또 중국의 지성인들이 그들의 지금 14억 국민들에게 어떤 역사 교육을 집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초겨울에 갔을 때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가슴 서늘하게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탕록이라는 곳을 우리 한국인 역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데 지구촌 동서 4대 문명 가운데서 이 황하 문명이 어디서 나온 거냐? 황하 문명의 고향이 어디냐? 중국 문명의 탄생지가 어디냐? 이건 반드시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탕록이다. 탕록. 거기를 가보면은 중국 역사의 시조 4700년 전에 황제 헌원과 진정한 동방의 대천자 시우 천자하고 10년 대전쟁을 벌린 곳인데 바로 저기에 중화 3조당 정문에 가면 이제 기군원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집이다. 뿌리를 찾는 집이다. 중화민족 역사에 뿌리를 드러내는 집이다 이거예요. 3조당 세 분 조상을 모셨다는 거야.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황제 헌원씨, 오른쪽에 염제 신동씨 5200년 전, 왼쪽에 있는 지금 바로 이 황제 헌원과 10년 동안 이 동서방 문명의 주인끼리 처절한 역사 전쟁을 한 그 두 양반을 저렇게 함께 모시고 우리 조상이다. 그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결론은 지금 여기에 모신 그 중화 3조당, 중화 문명의 역사의 세 분 조상이 중국 한족이 아니고 그들 역사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동방 사람이다. 동이족이다 말이야. 여기 이제 이 중화 문명의 역사관의 진실,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사의 문제는 짧은 말로 정리를 해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문화를 전해준 역사 시조들을 5500년 전에 바로 태오 복기 씨, 또 염제 신동 씨, 또는 그들의 역사의 조상이라는 황제 헌원 씨, 황제 헌원 그 제왕만을 빼놓고는 그 이전에 동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모독을 하고 멸시를 하느냐, 인격을 깨버리는 거야. 태오 복기 씨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이렇게 뱀이다. 인두사신이라는 거야. 신동 씨는
머리는 이렇게 소처럼 뿔을 그려놓고 동물처럼. 우두인신이다. 치우천왕 같은 분은 워낙 강력한 분이니까 그 병법의 태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양반 인격을 없애버렸어. 도깨비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그 역사 말살을 우리 한국인들이 여기다가 붉은 악마라고 해서 도깨비상을 그려놓고 춤을 췄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역사 왜곡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산동성을 이제 가보니까 산동성에는 태산이 있잖아요. 태산은 중국 5학 가운데서도 바로 역사 문명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이 중화 그 문명의 꽃을 피게 한 동방의 성인 제왕들이 서방 한족에게 역사를 전해준 사령탑이에요. 근데 실제 이제 이곳을 가보면은 우리 한민족 역사의 그 뿌리가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산동성을 이제 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놀라운 현판이 있는 거야. 붉은 글자로 이렇게 딱 4글자가 딱 써 있는데, 야,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저 뜻을 알고 이 태산을 오른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수억 명이 근래에도 이 산을 올랐을 터인데, 자기 동네, 불글자자거든. 우리가 색채 미학에서 하나님 색이라고 그래요. 자색을. 하나님의 본능과 신성을 상징하는 색이 자색인데, 중국에 보면은 천안문 있죠. 천안문이라는 게 그 자금성의 정문이에요. 명나라 청나라 때 그 거대한 궁전 말이야. 9,999칸이라는 거야. 이게 작이라는 건 뭐냐? 작이라는 것은 붉은 기운이 동방에서 왔다 이런 뜻보다는 바로 천자 문화가, 역사의 그 천자 문화 기운이 동방에서 왔다는 거야. 근데 저게 보면은 그 별장 이화원에도 저 구절이 있어요. 자기 동네. 저기에 사실은 동방 역사 문화의 진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 동네. 그러니까 이 인류 문화 원형, 역사 문화의 원형, 제왕 문화, 천자 문화의 원 고향은 동방이다. 동방이다 이거야. 그 천자 문화를 상징하는 게 용이야. 용과 봉. 일반적으로 중국은 용이고 우리 뭐 동북아의 한민족은 봉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외국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13억 자기 중화민족에게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거대한 또 다른 그 프로젝트를 하남성 정주시에다 세우는데, 거길 가보면은 누구도 입이 딱 벌어지는 거야. 왜냐? 이것을 약 20년에 걸쳐서 자유여신상보다 더 크게. 우리는 여망 자손이다 이거야. 염제 신동씨, 황제 헌원의 자손이다. 그래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기념판, 네, 아주 멋진 그 시가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그 중간 후반부를 보면은 천불용망, 중화 말이야. 하늘이 우리 중화를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중화의 문화라는 것은 패망당하지 않으리라. 이 글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느낌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읽으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쓴 거야. 우리 중화 문명은 언젠가 또 한번 패망당하리라. 이런 느낌을 몸속에서 느끼면서 쓴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직접 보았어요.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있다. 우리 중화 문명은 하늘에서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무너지지 않으리라. 근데 지금 55개 소수민족을 탱크로 밀어붙여가지고 이걸 묶어놓은 거예요. 이 중화합중국. 앞으로 그 역사 문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